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현 혁신도시 3단계 개발 후 주거 유망 지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대로 박사 TV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투자 유망 지역 베스트 5라고 하는 강의 내용에 보면 문현 혁신도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현 혁신도시의 아파트를 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문현 혁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이 되면 그 문현 혁신도시의 큰 높은 빌딩에 어떤 좋은 기업들, 좋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그쪽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서울에서 본사를 두다가 부산에서 본사를 옮긴 그런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 그 공기업들도 요 문현 혁신도시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렇듯이 2단계, 3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높은 건물 안에는 좋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근로자들이 부산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거지를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현 혁신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느 지역의 주거지를 선택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그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현 혁신도시가 1단계, 2단계 개발하면서 그러면 과연 주거 유망 지역은 앞으로 어디가 될 것인지, 저는 그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현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문현 지하철역 근처라든지 문전역 근처, 그 다음에 점포역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의 그런 수익률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년, 한 15년 정도 돼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 수익을 올리는 투자 방법도 하나 투자의 그런 포인트로 잡을 수 있고, 문현 혁신도시가 계속 지금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호재가 될 것인지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IFC 1단계, 2단계 이런 계획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에서 BIFC라고 하는 요 금융혁신 지역에 63빌딩이 지금 건립이 되고, 이 안에는 많은 좋은 직장들, 공기업의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직장들이 이쪽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서울에 옛날에 본사를 두었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방 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서울 강남 쪽에 집중되어 있던 좋은 기업들을 각 지방에 이렇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부산 쪽에 왔던 이런 좋은 기업들,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이제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맨 꼭대기층에 보면 우리 KRX라고 하는 한국거래소가 요 50층에서부터 62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업부 팀들이 40층에서 47층을 쓰고 있고요. KSD, 한국예탁결제원도 지금 중간층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층은 한국남부발전, 그 다음에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사용하고 있고, KDB 산업은행 사무실도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중앙에도 이렇게 BIFC 63빌딩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이 63층 빌딩 안에는 정말 좋은 기업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다. 그럼 옛날에 이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은 서울 쪽에 본사를 두었다가 지방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이 전체 다가 부산에 내려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서울하고도 가장 좀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전체가 다 부산 지역을 선택해서 오신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한 60% 정도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은 많이 상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보통 어디에 처음에 많이 주거 단지로 선택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연 혁신지구 아파트 그쪽에 일반 특별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연 혁신지구 아파트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도 학군을 비롯하여 또 역세권의 이런 아파트로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7억에서부터 한 8억 사이에 30평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처음에 특별 분양 받아 오신 분들이 이제는 그 지역에 계속 눌러 사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또 수영구나 해운대구 쪽으로 또 해운대 센텀이나 우동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봉이 높은 시내 직장이라고 다니는 이런 공기업의 분들이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느 지역을 아파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저는 많은 이쪽의 고연봉자들은 저는 부산에서 아파트를 선택할 때 해운대구나 수영구나 남구 이런 지역을 저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투자 강의에서도 우리 부산에서 앞으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서슴없이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쪽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 뷰가 보이는 이런 아파트들은 미래가치 그리고 희소성에 대한 원칙들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한강뷰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높은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바다 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그 중간 이상은 갈 것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 쪽에 바다 뷰가 보이는 이런 아파트에 아파트를 투자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현 혁신도시의 2단계 계획들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면 지금 건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3단계도 거의 완성돼 있는 사진인데 63빌딩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높은 건물들 이 높은 건물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직장이 많이 들어오게 됐다. 그럼 좋은 직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우리 부산에 주거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점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 분들이 소득이 높은 그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주거지를 선택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부산 진구나 아니면 동래구 이런 지역들, 연제구 이런 지역들도 또 흘러 들어올 수 있지만 가장 이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마 바다 뷰가 보이는 바다를 띄고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현금융혁신도시 그 주변에 예탁결제원과 전자증권제 시행하게 되면서 2019년 12월 4일 날 요 증권박물관이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놀러 가보시면 시간 때우기도 좋지만은 요 주변에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증권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역사적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문현혁신도시 63빌딩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하철도 가깝고 한번 구경해 볼 수 있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문현금융혁신도시가 지금 단계별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환경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쪽에 들어오는 높은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 부산의 어느 지역에 주거지를 선택하느냐 그 부분이 저는 문현혁신도시 요 투자의 투자 유망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문현금융혁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